네, 안녕하세요.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 일요일 6시 31분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날씨 이제는 겨울, 초겨울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LB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서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 제가 상당히 좀 버벅대는데 넥스트 사이언스를 보유를 하고 계신다. 이제 근데 차트 분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기준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이제 HLB뿐만이 아니라 이제 차트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좀 이해가 좀 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밖에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씩 말주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넥사이언스를, 자,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제 차트에 대한 그런 분석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반면에 그 반면에 의외로 생각보다 이 차트에 대한 흐름을 좀 신뢰를 해주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더 많아지신 부분,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네, 좋은 건데,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그 기준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 하락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궁금하시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상승과 하락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거는 미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을 만한 그 기준을 찾는 것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이 됩니다. 네, 제가 주식을 해보니까 가장 해야 할 것이 바로 그 기준을 찾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자, 볼게요. 상승을 하고 눌림이 있고 어느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 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뭐 지지를 못하면 다음 자리에서 뭐 이렇게 무너진다, 아니면 다시 지지받고 올라간다, 어떠한 그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았을 때 그 기준은 100%다, 아 여기에서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가 아니라 좀 여유를 주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자, 매수 이후에 마이너스 뭐 3%든 4%든 10%든 마이너스, 그렇죠? 기준을 잡고 손절을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진 않아요. 저는 매매를 할 때 기준을 잡고 마이너스 1%, 2% 이렇게 잡고선 손절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정확하다는 게 아니라 제 기준대로 정확하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런 모습에서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어떠한 뭐 분석이라면 분석, 아니면 이건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흐름도 흐름이지만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강하게 밑꼬리 달리고 반등, 꼬리를 벗어나지 않고 반등 시켰던 이 양봉, 그리고 다시 밀었는데 이 양봉을 지키네. 이러한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도 횡보하네, 저항받네, 돌파하네.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만 돌파를 하면 괜찮다, 상승한다, 그렇죠? 상승이 나왔죠, 돌파하면서. 근데 줄줄줄줄 빠지면서 저항이 생기죠. 그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고점에 대한 부분이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 돌파를 하면 상승이 나온 자리에서 밀리니까 이게 저항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고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락하면서 반등 나오고, 반등 나오면서 눌리지만 상승을 시킨 모습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오더라 라는 내용이죠. 굳이 제가 여기를 2번 이상 말씀드렸던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이 양봉이 중요해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이 양봉이. 자,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를 지지를 받고 이탈되니까 저항이 생기더라. 저항이 생기는 캔들이 뭐죠? 이 캔들이에요. 그렇죠? 이 캔들이 또 기준이 되면서 이탈이 됐다. 그리고 이탈을 시키고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을 확인해 줬던 이 위치가 전저점이 정확한 저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번에 반등이 나온 것을 봤을 때 이 자리는 중요한 라인, 지켜줘야 하는 라인이 맞구나. 그럼 이 라인을 지켜주는 게 뭐다? 하락에 대한 기준점,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캔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상승시키는데 이 양봉이 또 올라가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거 이야기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캔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냥 이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지난 차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식 일주일만 해도 설명이 되죠. 밑골이 강하네. 양봉 하나 나왔으니까 반등이네. 그 자리 지키면 지지. 이탈이면 당연히 저항 아니야? 라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순간 그냥 영상 그냥 나가게 하셨을 거예요. 뭐 뻔한 내용을 하고 있네. 분명히.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이 이 위치에 대해서 저항이 생기는 부분, 그리고 저항을 만들었었던 부분의 양봉, 그리고 이번에 저항이 생기고 밑꼬리를 달았죠. 그리고 이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 캔들이 지지가 되는 캔들. 그럼 지지가 되는 캔들의 윗꼬리는 강한 지지를 만들 수 있다. 바닥권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내용이죠? 이 캔들은 뭐다? 지지도 잘한 밑꼬리가 달린 음봉, 그리고 눌렸던 윗꼬리. 그러면 이 상승이 나오고 이 위치는 어떻게 지지가 되면 바닥을 만들어줘서 캔들이에요. 바닥을 만들어준 캔들이기 때문에 지지가 되는 것이 좋겠죠. 꼭 지지가 돼야 된다는 건 없어요. 꼭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수급이 시장이 안 좋거나 수급이 안 좋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쭉 빠지겠죠. 하지만 지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확대를 좀 해봤어요. 자, 확대를 해보니까 지금 어떤 모양이 나오죠? 잘 지켜줬더라 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보셨죠? 이 내용을? 이거? 네, 어제 말씀드린 이틀 전에 말씀드린 HLB 영상, 그쵸?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날짜가 어젠가요? 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다? 바닥이다. 중요한 바닥이 될 수 있는 기준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탈이 되면 여기서 이제 각자 판단을 하셔야죠. 나는 비중이 얼마고 나는 몇 프로 손실 중이야. 견딜 수 있다. 이 얘기는 제가 꼭대기에서도 했었어요. 꼭대기에서도. 얼마까지 빠져도 버틴다. 얼마까지 빠져도 버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홀딩 아니면 정리. 그 기준에 대해서 여기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올 거봐 정리가 안 되죠. 대부분. 뭐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밀리는 것 같아도 나중에 급등이 나와도 밀리는 거 생각하면 뭐 정리 어떤 판단이라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차트를 갖고서는 그 읽은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전에 HLB 영상을 두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차트를 가지고서는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지를 무슨 얘기냐. HLB램에 보겠습니다. HLB 차트입니다. HLB 차트에서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양봉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렇죠? 그 양봉을 만들어주는 위에. 그럼 이게 단기 바닥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게 지지를 만들었었던 윗꼬리 음봉의 지지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 내용 똑같은 패턴이죠. 야, 지금 넥사스랑 HLB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하실 수 있죠. 똑같나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지금 올라갈 때 뭐 같이 올라갔지만 빠질 때 안 빠졌어요. 그리고 반등할 때 반등도 없었어요. 다릅니다. 패턴 자체가 큰 덩어리로 보면은 뭐 비슷할 수 있지만 이전에도 완전히 달라요. 흐름이. 근데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종목을 매매하실 때 이제 기업을 분석하고 여기서 악재가 뜨거나 아니면 실적이 안 좋대. 아니면 기업이 좀 그렇대. 그러면 빠지는 거고 실적이 좋대. 아니면 뭐 있대. 그럼 올라.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를 보면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때 그 중요한 자리를 지지받는 위치에서는 같은 흐름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 세력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큰 손이든 프로그램이든 뭐 어떤 뭐 개인이든 그런 위치와 그런 흐름에 있어서 그런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 위치가. 그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왜 10분 동안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위치가 이탈이 되고 반등이 나와서 이탈되고 반등이 나와서 안착하면 만약 이탈을 하게 되면요. 그때는 또 다른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또는 밀리지 않고 이 위에서 바로 상승하는 모습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어떤 기준에 있어서 무조건 기준을 찍고 반등이 아니에요. 그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여기가 100%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러 이탈을 시키고서는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내용을 이해를 전혀 안 하시기 때문에 차트 분석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이평선 이탈하고 가더라. 뭐 어디 네가 설정한 자리 이탈하고 가더라. 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뭐 어떤 뭐 볼린저 밴드 하단 찍고선 가는 게 아니라 한참 이탈하고 가더라. 여기에서 이제 차트 분석에 대한 비난을 하거나 신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이탈을 했을 때 왜 이탈을 하고 이탈하고 나서의 흐름을 보는 것이 전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조지표뿐만이 아니라 이평선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그걸 보고 매매하시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120선에서 잡아야지 기다렸다가 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를 지지할 것 같아서 매수하니까 빠지고 그냥 이렇게만 아주 간단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누구나 다 수익을 보죠. 그래서 그러한 변수를 주는 것은 분명히 그런 주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재미도 있는 것이고 묘미일 수도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만 가면은 다 돈 벌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돈 벌면 좋으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지난 차트를 갖고서는 줄줄줄 얘기하는 그런 초보적인 내용을 갖고서는 말씀드리면 뭐라고 저도 좀 그러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고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읽은 게 아니라 이 위치는 분명히 신뢰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위치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과거에서부터 중요하다. 근데 이 위치는 누구나 보는 자리예요. 이 초보도 보시는 초보자분들도 보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가 저만 보는 자리면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하면 참 재수가 없죠. 안 그래도 재수 없는데 근데 지금 보면 누구나 보는 자리다. 그러니까 이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 자리를 잘 잡고 간다. 그럼 이 자리는 누구나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이탈을 했을 때 어떤 더 좋은 호재가 떠서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빠지면은 추가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위치에 대한 것에 있어서 기준을 잡고서는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누구 말을 듣고선 홀딩하래. 누구 말을 듣고선 매수하래.
누구 말을 듣고서는 손절치레가 아니라 이 기준을 틀리던 맞던 내가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에 있어서 후회를 하더라도 결정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저처럼 말만 번지르게 하는 유튜버보다는 실제로 손실을 보더라도 우리 실제로 내 계좌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시청자분들이 훨씬 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말만, 내 돈이 아니니까 말만 지지가 되고 이탈하면 안 되고 홀딩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 금액을 가지고 손실 보더라도 매도 누르고 또는 손실이 생겨도 매수를 누르고 그렇게 실전 매매를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저는 훨씬 고수다. 네, 이건 제가 뭐 일부러 기분 좋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매수 클릭 안 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저처럼 이렇게 유튜버 하는 이런 말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들 말을 듣지 마시고 저는 이거 기준이 맞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자리든 120선이든 어디든 분명히 기준을 잡고서 매매를 하셔라. 저는 이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고점에서 지금 매수하신 분들도 손실이 좀 크긴 하지만 더 클 수도 있고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게끔 대응을 하시면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지금 2파가 나왔잖아요. 자, 이거 3파예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이 3파의 대세 상승이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꺾일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과 판단은 어디에서 해야 된다라는 걸 정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위치예요. 여기와 이런 위치. 이렇게 일부러 밀고 횡보 급등 아니면 지지 여기서 바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중요하다. 그래서 HLB에 대해서도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였죠? 자, 판단은 여기서 해야 된다. 이 라인 딱 여기예요. 이 라인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급등을 해도 여기, 하락을 해도 여기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십 프로에 대한. 빠지면 수십 프로, 올라가면 뭐 수백 프로, 수십 프로가 될 수 있고 빠지면 수백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마진거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빠진다라고 해서 뭐 몇백 프로 뭐 이렇게 뭐 마진도 뭐 마찬가지죠. 뭐 몇백 이거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하락은 수십 프로 뭐 몇백 프로 상승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현재 자리는 그만큼의 중요한 자리다라고 HLB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넥스트도 마찬가지다. 중요하다. 사실 여기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자리가 없어요. 안 중요한 자리가. 다 중요해요. 그렇게 따져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보다 지금 과거에 이건. 과거인데 미래를 봤을 때의 현재 위치에서도 그냥 어설픈 이런 자리가 아니라 딱 요런 어떠한 변화가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자리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아니 그래서 뭐 매수야 매도야 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이거는 누구 말을 듣고서 매매하시면 안 되죠. 그 기준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스스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 긴 영상인데요. 이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이 저는 뭐 수백만 원에 대한 뭐 수천만 원에 대한 그런 뭐 강의 그거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기초가 된 다음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강의를 들어주시는 것이 전 좋지 않을까. 제가 들어봐서 그래요. 저도 뭐 수천만 원짜리는 아니지만 수백만 원짜리 강의를 예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저 혼자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기초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매매에 있어서 좀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긴 영상인데요. 죄송하고요.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확인을 잘 해주시고 이 이후의 흐름에 있어서 잘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